이번 자료는 2영역입니다.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앞에서도 우수 등급 비율이 가장 높은 지표였어요. 즉 점수가 제일 잘 나오는 지표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몇 가지 지켜봐야 될 게 있네요. 일단 지표는 4가지입니다. 2-1부터 2-4까지 지표죠. 그 중에서 일단 우수 등급 비율이 높은 건 2-1 지표, 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 그 다음에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에 대한 부분은 A등 우수 평점이 높으니까 큰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2-1 지표하고 2-3 지표가 의외로 보통 비율이 높네요. 그렇죠? 이유가 어떤 건지, 그리고 각각의 그 해당 지표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면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인데요. 이건 공간을 구성하고 그 공간 구성된 공간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까지 보는 거잖아요. 여기서 제일 많이 걸리고 있는 게 지금 영화반의 기저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기저귀 가리 공간이라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정해진 장소가 있죠. 매트를 까는 장소가 아니라 매트를 깔도록 정해진 장소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매트를 까는 장소가 기저귀 가리 공간이 아닌 거잖아요. 어딘 곳인가 기저귀 매트를 깔고서 반드시 기저귀를 가리를 하는 그 공간, 정해진 특정 공간을 말하는 거죠. 이건 대부분 잘 돼 있으세요. 근데 문제는 운영인 거죠. 기저귀 가리 공간에서 기저귀 가리 진행 시에 반드시 진행돼야 되는 거. 매트 소독과 손 소독이 누락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이 걸리고 있어요. 이건 선생님들이 평소에 잘 하시는데 관찰반으로 선정된 선생님들이 너무 긴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바뀔 때마다 매트 소독, 손 소독을 해야 되는데 빼먹는 경우 여전히 많이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만 2세 아이들 또는 만 3세 아이들 중에서도 배변 훈련이 늦게 끝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유아반 쪽 올라가서 배변 훈련이 안 끝난 아이다라든지 또는 이제 유아반 중에 통합반 아이들, 장애 통합반 아이들 중에 배변 훈련이 안 된 친구들은 당연히 기저귀 가리 장소가 어디여야 돼요?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하셔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육실 외 2개의 별도 공간 규정인데요. 이 부분은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어린이집이 지어진 인가 당시죠. 인가가 언제 받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요 근래에 신규로 개원해서 만들어지는 어린이집들은 애초에 이런 규정을 다 지켜서 어린이집을 구성을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개원 연수가 좀 오래된 어린이집들은 최대한 유휴 공간을 활용을 해서 대부분 원장님 방에 양호실을 같이 비치를 한다라든지 복도라든지 좀 넓은 유휴 공간에 있으면 그 부분에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 공간으로 대부분 활용을 하셔가지고 대체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합반 정원 규정 준수가 있죠. 당연히 교사대 아동 비율을 지키셔가지고 통합반 운영, 아이들 정원 관리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걸 체크하시고 또 하나 이제 현재 어린이집이 운영될 때 기본반과 연장반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이건 너무나 익히 잘 알고 계신 거니까. 근데 그 반 편성을 위한 기본 통계조사를 위해 수요조사서라는 걸 반드시 그때 받게 돼 있거든요. 모든 부모님들한테. 근데 의외로 이 수요조사서가 누락돼 가지고 노평점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는 이런 경우죠. 우리 어린이집은 어차피 연장반이 없는 거예요. 우린 다 기본반만 있어. 그렇다고 수요조사를 안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수요조사서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본반과 연장반을 운영할지 말지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받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두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또 간혹가다 한두 명이 누락되는 케이스는 중간 입소 아동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 학기 초에 등반을 하는 친구들이라든지 학기 초에 미리 입소가 확정된 친구들은 부모님들한테 서류를 미리 보내서 받아오기 때문에 수요조사서가 누락되는 일이 없는데 중간에 입소한 친구들 같은 경우가 간혹가다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참고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입교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신입교직원 선생님들 중에는 오리엔테이션을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보육교직원 오리엔테이션. 근데 이제 중간에 학기 중간에 무슨 어떤 사건이나 일로 인해서 또는 선생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퇴사를 하셔서 중간에 교사가 교체된 케이스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신입교직원이니까 반드시 신입교직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간혹가다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뭘 빠뜨리냐? 실행을 했지만 실행한 기록을 빠뜨리는 거죠. 운영일지든 보육일지든 또는 뭐 보육교직원 교육관리대장이든 어느 문서 형태든 반드시 교육교직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진행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미처 기록을 남기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어린이집에 신입 보육교직원이 있다라면 반드시 오리엔테이션 작성한 실제 실행한 기록을 반드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4지표에서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부모 참여도 되게 제한을 받았었죠. 제한을 받았고 부모님 교육도 거의 진행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최종적으로 진행된 경우도 있고 그랬었죠. 근데 아마 이제 정상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 이제 부모님 교육도 정상 교육을 시켜야 되는 상황일 텐데 이거는 기존의 규정대로 잘 맞춰서 연간 횟수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게 적용된 거지만 부모님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대부분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 분들께서 담당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뭐 급식 지원이라든지 급식 도우미 같은 활동들을 많이 지원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은 3영역 건강안전입니다. 참 할 얘기가 많은 영역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급 결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죠. 앞서서 그 영역별 통계에서도 21% 정도가 보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굉장히 높은 비율로 보통 등급이 나오는 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것 같고요. 영역인 것 같고요. 지금 내용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 지표는 5개잖아요. 3-1부터 3-5까지. 근데 특정한 게 보통이 높은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낮은 것도 없어요. 즉 골고루 보통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이거 좀 우스갯소리로 표현하면 모든 지표가 다 폭탄 하나씩은 껴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골고루 보통이 높다라는 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반드시 A를 받기 위해서 필수로 통과해야 되는 지표가 필수 요소가 있잖아요. 그 8개가 전부 다 3영역에 다 있습니다. 3영역에 필수 요소 8개가 다 몰려 있는 거죠.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바꿔 말하면 8개 필수 요소 중에서 딱 하나만 걸렸어요. 네. 지금 아마 정확히 제가 개수를 세워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 모든 영역별 평가 요소죠. 제일 하위 단에 있는 체크리스트와 역할을 하는 그 평가 요소가 한 180여 개 정도까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딱 하나 걸렸다고 칠게요. 딱 하나 걸렸는데 그 딱 하나가 필수 요소에 걸렸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S를 받아도 우리 어린이집은 A를 못 받아요. A는 받을 수 없고 B를 받는 거죠.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3-1부터 3-5까지인데 그 예전 1차 지표, 2차 지표 때도 마찬가지였고 통합지표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여전히 선생님들이 제일 걱정하고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사실 여기서 나오죠. 왜냐하면 관찰하는 지표 내용도 굉장히 많고 범위도 다양하고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걸릴 수 있는 요지가 많은 영역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자세한 걸 좀 보면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필수 요소 8개가 모두 3영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수 요소는 뒤에서 따로 여기 통계가 있어요. 따로 통계가 있으니까 별도의 필수 요소 통계는 따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필수 요소가 다 여기에 있는 만큼 필수 요소 N평정에 따른 영향도의 인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 요소 하나 걸리는 건 다른 거 하나 걸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말씀드렸지만 필수가 하나라도 걸리면 A는 안 나온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필수 요소 중 3개가 조리실과 연관이 있어요. 조리실, 조리사님.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교사교육을 할 때 또는 평가제 교사교육을 할 때 보면 조리사님이 사실 교육에 참석시키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조리실 가서 같이 조리 환경 보고 뭐 중요한 것들을 같이 말씀드리는 차원으로 끝났는데 요즘은 조리사님을 반드시 교육에 참석시켜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려요. 왜냐면 말씀드렸지만 필수 요소 8가지가 있고 그 8가지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A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8가지 중에 3가지가 조리실, 조리사님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조리사님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졌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조리사님의 그 조리실 필수 요소
이게 무엇이 있는지 이거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은 급식관리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리사님도 교육을 워낙 잘 하세요. 잘 받으시고 그래서 그 위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잘들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약간 조리사님들이 요리하는 과정에서 이 조리 습관들이 있죠. 조립 습관에서 잘못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차근차근 챙겨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삼력학에 대한 예시들, 실제 지적 관련된 사례들은 뒤쪽에 필수 요소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량 운행하는 어린이집들도 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죠. 이 차량 운행과 관련된 부분도 필수 요소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 쓰셔야 돼요. 물론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차량 관련된 평정 지표는 무조건 다 예스를 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은 4영역 교직원 영역입니다. 네, 일단 지표는 4가지로 돼 있죠. 4-1부터 4-4까지. 네. 근데 눈에 띄는 건 아시겠지만 4-1 지표의 보통 평정이 41%나 된다는 거죠. 나머지도 보통 평정이 조금씩은 있지만 문제는 이 4-1에서 도대체 뭐 때문에 이 보통 평정이 많은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말씀드리지만 4-1 영역은 지표가 4영역은 지표가 4개니까 3개 이상을 우수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최하 보통으로 방어를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보통을 껴안고 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 지금 제일 문제되고 있는 부분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게 이 4-1 지표에 있는 담임교사 선생님들의 근속연수 지표 기준인데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담임선생님들 중에 24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 즉 평가월 이전월 기준으로 24개월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계산은 간단합니다. 우리 어린이집이 10월에 평가를 받는다고 하게 되면 2021년 10월에 평가를 받으면 20년, 19년이죠, 그렇죠?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그렇죠? 24개월 동안 근무한 선생님들이 50% 비율이 되느냐? 10명 중에 5명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 지표가 되게 많이 패스를 못 하세요. 왜냐면 요즘 선생님들의 근속연수 기간들이 점점 좀 짧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정부 지원 시설들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국공립이라든지 나머지 정부 지원 시설들도 선생님들의 근속연수들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 지표가 자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원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교사들의 어떤 개인적인 상황이나 개인적인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교사가 그만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원장님들이 일종의 약간 피해를 봐야 되는 부분으로 인식을 하시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찌됐건 문제는 그 담임 선생님 근속연수 지표 이 지표가 노평정을 받게 되면요. 그게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4-1 지표를 아무리 다른 걸 다 잘해도 보통밖에 안 나와요. 그거 하나가 틀리면 그거 하나가 안 되면 다른 거 완벽하게 맞아야 4-1이 보통밖에 안 나옵니다. 바꿔 말하면 4- 우리 어린이집이 근속연수 교사가 50%가 안 돼요. 그럼 일단 우리는 무조건 4-1이 보통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나머지를 다 잘 받아도. 바꿔 말하면 나머지 4-2, 4-3, 4-4를 무조건 우수를 받아야 4영역이 겨우 뭐가 돼요? 우수가 겨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일단 4-1을 보통으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머지에서 혹시라도 삐딱해가지고 보통이 하나가 더 나와버리면 4-4영역이 우수가 안 나오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 어린이집에서 지금 근속연수 50% 지표를 충족하지 못한다. 이런 어린이집은 정말로 4영역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3영역만 신경 쓰고 있다가 이 근속연수 퍼센트 지표가 노평정인 상황에서 보통밖에 못 받는데 나머지 4영역에서 뭔가 하나가 걸려가지고 4영역이 보통으로 내려가 버렸다. 이러면 크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을 꼭 신경을 써셔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세요. 사실 근속연수 관련된 부분은 원장님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 방어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우리 어린이집의 교사 근속연수가
미달이다. 그러면 나머지 4영역에 대한 모든 지표를 완벽하게 다 예스를 받으시도록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육교직원 근무 환경 4-2 지표에서는요, 여전히 개인 선생님 사물함 관리가 좀 문제가 됩니다. 이제 사물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세요. 영유아 보육법 위에 있는 근로기준법 기준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그 사물함의 관리가 문제인 거죠. 교사의 개인 사물함에는 업무와 관련된 물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업무와 관련된 물건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내 개인 프라이버시 물건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도 있죠. 통합반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 반에 선생님 2명이잖아요. 그럼 사물함이 사실은 2개가 따로 있어야죠. 근데 우리 어린이집 사물함이 보관함이 무짝이 하나인 거예요. 안에 칸은 2칸인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바구니 같은 걸 비치를 해주셔야죠. 그래서 바구니에다도 선생님 네이밍을 따로 하셔서 정확하게 문짝은 하나지만 별도로 개인 칸이 구분되어 있다는 걸 확실하게 구분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4-3 지표는 이제 급여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근로계약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4-4 지표는 보육교직원 연수 관련 내용인데, 사실 요거는 관리를 잘 하고 계세요. 잘 하고 계시는데, 선생님들 교육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에 대한 필수 요소 항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이제 필수 요소에 들어가 있으니까 뒤에서 따로 자세하게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영역별로 지표 분석을 한번 본 겁니다. 좀 더 자세한 지표별 하나를 다 세부세부히 들여다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런 지표별 세부 내용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교육자료를 계속 만들어 나갈 테니까 거기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평가제 세부 결과 중 전체 평가 요소 중에서 한 180여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꼴찌 5개를 뽑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서는 충족률 하위 5개 평가 요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평가하는 평가 요소 중에서 가장 점수가 안 좋은 애들 5개를 뽑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앞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들이 다 나오는데요. 한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4113, 3114, 3214, 3121, 3231이네요. 일단 정말 최고 꼴찌가 뭐예요? 4113이네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2년 이상 근속교사, 24개월 근속교사 50% 미만인데요. 이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린이집이 약간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잖아요. 인적 구성에 관한 문제라서 이 부분이 충족이 안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문제는 이 4113 평가 요소가 노를 받으면 4-1 지표가 보통밖에 안 나와요. 이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 어린이집이 근속교사가 50%가 안 된다. 그러면 4-1은 어차피 보통이 나오니까 나머지 4-2, 4-3, 4-4를 무조건 우수를 받으셔야 4영역이 우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3114 공기실내 측정 채광 조명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알러지 질환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 쪽이고, 그 다음에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진 주방과 관련된 요소네. 이거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퍼센트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근속연수는 앞서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그게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걸 인식하셔야 되고, 우리 어린이집이 근속연수 퍼센트를 못 지키는 상황이라면 4영역을 정말 신경 써서 준비하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114인데요. 채광과 환기가 많이 걸리죠. 일단 채광은 일단 썬팅지가 문제가 됩니다. 썬팅이 너무 과도하게 된 경우가 있어서 자연 채광을 방해한다고 해서 노평점 받는 경우가 있고요. 썬팅지가 없이 블라인드를 잘 쓰고 있는데 블라인드를 하루 종일 내려놔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블라인드도 자연 채광을 위해서 3분의 1 이상 내리지 않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환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요즘 몇 가지 혼동을 겪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어린이집 보육실 내에 공기청정기가 의무화가 됐잖아요. 공기청정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환기를 안 해도 공기청정기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 급간식 후에 밥 먹고 나서는 반드시 환기를 시켜주셔야 돼요. 언제에도, 미세먼지가 나쁨일 때에도.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건 미세먼지가 나쁨이기 때문에 야외 활동 못 나갈 정도니까 환기도 시키면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미세먼지가 나쁨이어도 식후에는 반드시 환기해서 잠깐이라도 환기해서 음식 냄새를 최대한 빨리 제거를 하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214인데요. 알러지 질환에 대한 지침, 그 다음에 대체식 제공 기록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3214 지표가 필수 요소로 반드시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역류하기의 알러지 질환은 아이의 생명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꼼꼼하게 다뤄줘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3214 지표는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관찰하는 관찰자분들이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선적으로 알러지 질환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대처 방안, 그 다음에 대체식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당연히 부모님한테 공지를 해야 되겠죠. 그런 건 대부분 운영 안내서나 어린이집 안내 책자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일단 질환 조사서가 필수로 있어야 돼요. 모든 원화에 대해서 그렇죠? 질환이 있는 아이든 없는 아이든 반드시 알러지 질환 조사서가 무조건 100%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질환이 있는 아이들은 각각 어떤 음식에 대해 알러지가 있는지가 확인이 되잖아요. 그 확인된 음식에 대한 대체식 제공 기록을 정말 꼼꼼하게 확인을 하실 거예요. 언제 걸? 3개월 걸 다 봅니다. 바꿔 말하면 관찰월이 10월이면 어때요? 관찰월 이전 3개월, 9월, 8월, 7월 달 것까지 다 확인을 하세요. 7월 달, 8월 달, 9월 것까지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방식은 이렇게 하신다고 하네요. 7, 8, 9월 달에 식단표를 보겠죠? 식단표를 보면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에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3명 있다고 칠게요. 한 명은 땅콩이고 한 명은 우유고 한 명은 고등어예요. 그러면 식단표 7, 8, 9월 달 거를 보시면서 땅콩, 우유, 고등어가 있는 날을 다 찾아야 되겠죠. 찾고 그날 극간식 검식일지든 보육일지든 또는 운영일지든 여기에 대체식 제공한 내용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아이의 생명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는 거여서 정말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요소라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뭐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 조리사님이 일괄적으로 기록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각 반 담임 선생님들이 일지에다가 기록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운영일지 작성자가 운영일지에 통괄적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방식은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누락 기록, 제공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1.1은 전선 관리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줄이죠. 여기서는 전선으로 표현을 했지만 화장실 호수기 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전기 줄, 그 다음에 또는 우리 블라인드 줄, 이런 모든 줄 종류는 노라면 흔들거리면 안 되죠.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장난이라든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창문 높이, 즉 우리 어린이집이 단층이다, 1층이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우리 어린이집이 2층 이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반드시 창문 높이 어때요? 바닥부터 창문 틀까지의 기준 높이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보육실은 되게 잘 확인을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화장실이나 보육실 이외의 공간 창문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야 돼요. 화장실도 120이 안 되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부분은 이제 조리사님, 조리실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은 뒤쪽에서 좀 더 내용이 많으니까 필수 요소 부분에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